네. 자, 이 시간에는 또 분계 연습할 시간입니다. 자, 407페이지 우리 몇 번부터 할 차례인가요? 56쪽이요. 자, 56번 문제 407쪽 56번부터 같이 한번 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가 발행한 사채의 액면 금액은 3억 원이고 만기가 2023년 2월 9일이지만 자금 사정의 회복으로 인하여 이중 액면 금액의 1억 원의 사채를 금일 중도 상환하기로 하고 상환대금 1억 1천만 원을 전액우리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습니다. 상환 전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잔액은 1,2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우리 해보셨죠? 자, 그러니까 3분의 1을 미리 중도에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환하는 시점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잔액도 1,200이 있기 때문에 이 1,200도 3분의 1을 상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200을 3으로 나누면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만큼을 상각하는 분계를 같이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분계하느냐 하면은, 자, 56번 문제는 이렇습니다. 차변의 부채 감소, 사채라는 부채가 1억 원이 감소하죠. 1억 원이 감소하고 대변에서는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상환했으면 당좌 예금이죠.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대변의 당좌 예금이죠. 1억 1천만 원만큼 자산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라는 부채의 가산 계정이죠. 할증, 가산 계정. 가산 계정의 잔액은 대변, 사채하고 같은 방향에 있기 때문에 이걸 상각할 때는 차변에 와서 상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3분의 1. 그래서 1,200만 원을 3으로 나누면 400만 원을 상각해 주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차변의 합계는 1억 400, 대변이 1억 1000이니까 600만 원만큼은 사채 상환 손실로 인식이 됩니다. 사채 상환 손실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사채 중도 상환에 대한 여러 개의 문제를 해봤고요. 56번도 그것과 관련이 있는 그런 거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7번 문제 보겠습니다. 57번. 다음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내역의 일부이다. 현금 배당은 3월 말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처분 확정일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처분 확정일의 회계 처리입니다. 자, 처분 확정일은 2월 28일입니다. 배당은 3월 말에 한 달 정도 준비해서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결정했는가 보니까 현금 배당 1,000만 원. 우리가 현금 배당을 하는 경우에 현금 배당의 최소 10% 이상은 이익준비금으로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익준비금을 가리켜서 법정적립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법정 적립했고, 그리고 주식 배당도 합니다. 총 금액으로 2천만 원만큼의 주식 배당을 결의했어요. 처분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임의 적립금이 있네요. 사업 확장 적립금이라는 것은 이제 임의 적립금. 그래서 이제 이익 준비금 이런 것은 우리가 법정 적립금이라고 분류하죠. 상법에서 정한 법률에 의해서 적립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익 준비금인데 그게 법정 적립금의 한 종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기업의 그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서 기업이 임의로 적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의 적립금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 기업이 임의로 이익이 난 것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립해 나가는 그러한 적립금을 우리가 임의 적립금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앞으로 사업을 어떤 사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익이 난 것들을 차곡차곡 적립해 나가는 하나의 우리 적금 통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우리 개인이 살아가면서도 적금 통장을 하나씩 만들죠. 자녀를 결혼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정도 자녀 결혼 자금을 내가 준비해 줘야지. 그러면 이제 통장을 하나 부모님들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적금을 해 나가듯이 기업도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사업으로 진출할 거다. 그러면 자금을 모아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임의 적립금. 그래서 이러한 적립을 하는 거라든가 배당을 하는 것은 다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이익잉여금. 그래서 여기 타이틀이 뭐냐? 이 보고서의 제목이 바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입니다. 이익잉여금을 이렇게 처분했다라는 것을 결산서로는 만들지 않지만 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여러분 우리 결산서에 보면 주석이라고 하는 게 있죠. 주석 내용에 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이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처분했는가 지난 해에 그걸 보려면 그 기업의 주석을 봐야 됩니다. 주석 안에 넣어서 공표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자체는 결산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재무제표 하면은 그 재무제표가 아니죠. 재무제표의 주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주석 안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포함한다. 이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의했을 때 분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에 쭉 나열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익잉여금이 지금 그 자본이지 않습니까? 자본을 가지고 이렇게 쓰겠다 하는 것들이란 말이죠. 자본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자본의 감소가 뭐냐?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2월 이익잉여금.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가 그 손익계정을 마감하고 결산 분계에서 보면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차기로 이월하기 위해서 2월 이익잉여금으로 계정을 전환하는 분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월 이익잉여금은 전기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당기로 이월된 그 잉여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여기 처분 금액의 전체 합계가 됩니다. 처분액이 4,100만 원이죠? 여기 이번에 처분을 결정한 게 4,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이 4,100만 원 차변에 옵니다. 이만큼은 자본이 감소하는 겁니다. 자, 대변에 이제 내역을 하나하나 기록하면 어떻게 처분했냐면은 먼저 이익 준비금부터 써볼까요? 이익 준비금 100만 원.
이익준비금은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자본 간의 자본 간에 이동된 것밖에 없어요. 100만 원은.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 현금 배당이 있죠. 현금 배당은 좀 성격이 달라요. 현금 배당은 여기 뭘로 처리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현금 배당이라는 건 주주에게 현금이라는 자산을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식당에서 외상으로 밥을 먹으면 미지급금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미지급 배당금으로 한다는 거죠.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 회사의 자본이 밖으로 유출되는 그런 것이죠. 미지급 배당금.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주식 배당도 자본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냐? 주식 배당이라는 것은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해 가지고 주식 수를 늘려주는 겁니다. 100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한 주를 준다든가 10주를 준다든가 이렇게 배당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주식 배당이라고 하는데, 개정 과목은 미교부, 아직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상태니까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해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2천만 원이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 2천만 원이다. 그러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뭐냐? 이것 또한 자본인데, 자본 중에 뭐에 해당이 되냐면 자본 조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이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것도 자본의 증가입니다. 그러면 저 맨 처음에 썼던 100만 원 이익 준비금은 자본의 증가인데 무엇으로 분류되는 건지 아시죠? 이익잉여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익잉여금 안에 있는 거. 이익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이죠. 자, 이제 마지막 임의적립금 하나 남았죠? 이것 또한 자본이에요. 이건 임의적립금의 개정 과목은 회사에서 정한 그 적립금 이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네, 만약에 신기술 개발 적립금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러면 신기술 개발 적립금. 사업 확장 적립금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러면 사업 확장 적립금, 이렇게 그대로 개정 과목을 쓰시면 돼요. 1,000만 원. 이렇게 되죠. 사업 확장 적립금은 이것도 자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본은 대변에 기록하면 자본 증가예요. 자본 중에 뭐에 해당이 되느냐? 잉여금에 해당이 돼요. 이것도. 이익잉여금 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네, 57번 분계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질문. 제 질문은 이 내용입니다. 이 거래로 인하여 이 회계 처리라고 그러죠. 예, 회계 처리로 인하여 총 자본의 어떤 변화, 총 자본 금액이죠.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총 자본 금액, 총 자본의
총 자본의 총액이 그 총액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얼마 증가 또는 얼마 감소, 이런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어제 제가 출석을 다 기록 못해가지고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네, 강미소님 오셨나요? 네, 강미소님. 네, 자본 총액에 어떤 변화가 있어요? 맞죠? 네, 맞았죠? 자본 총액에 변화가 있는 건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1,000만 원의 감소. 예. 4,100이 감소했지만 여기 이것도 자본이고 이것도 자본이고 이것도 자본이기 때문에 3,100만 원은 자본이 유출되지 않았어요. 그대로 아직 자본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계 처리로 인해서 자본 총액이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은 1,000만 원이 감소했다. 이렇게 보면 이 분계를 잘 이해한 거예요. 자, 다음은 5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8번. 비슷한 문제군요. 전기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내역입니다. 처분 확정일에 회계 처리하시오. 예, 똑같은 문제예요. 자, 처분액이 1,900만 원을 처분했네요. 이익준비금으로 100만 원, 현금 배당으로 1,000만 원, 주식 배당으로 500만 원, 감채 적립금으로 300만 원. 감채 적립금이 여기서 임의 적립금입니다. 그리고 이익준비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 적립금이고. 그런데 요거 처분액 말고 요거 200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200. 이것은 임의로 적립했던 배당 평균 적립금이 이입됐다는 것은 다시 원래로 돌아왔다. 예, 무슨 얘기냐면, 예, 배당 평균 적립금을 다시 2월 이익잉여금으로 되돌린 거예요. 200. 자, 요것만 이걸 전표 하나로 만들고, 헷갈리니까 요걸 따로 전표로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위에 거 2번. 네. 요 2번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의 적립금이 이입이 된 것은 이 배당 평균 적립금을 차변에 배당 평균 적립금을 차변에 기록해요. 750만 원. 대변에 이것을 우리가 처분이 확정될 때 2월 이익잉여금에서 임의적립을 하지 않습니까? 이입이 되면은 다시 2월 이익잉여금으로 되돌려 줍니다. 그래서 거래의 결합관계는 자본 감소, 이것은 임의적립금이었어요.
임의적립금도 2월 이익잉여금, 즉 이익잉여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본 증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요거 하나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크기 1900만 원 처분한 것은 조금 전에 57번 분기하고 똑같이 합니다. 차변의 2월 이익 잉여금, 네? 이것이 1900이 되고요. 대변의 이익 준비금, (100만 원) 대변의 미지급 배당금, (1000만 원) 또 대변의 미교부 주식 배당금, (500만 원) 또 대변의 감채 적립금, (30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십니다. 자, 오른쪽에 대변에 있는 거, 요거 미지급 배당금 요거 하나 빼고는 다 자본 증가입니다. 미지급 배당금만 여기서도 부채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 거래로 인해서, 이 회계 처리로 인해서 자본 총액의 변화가 있는 것은 여기도 1000만 원밖에 변화가 없습니다. 네. 1000만 원을 제외한 것은 자본이 감소한 만큼 자본이 다 증가했어요. 이 미지급 배당금만 빼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분계 문제가 이 TAT 2급으로 높은 급수로 올라갈수록 자본 관련 거래 분계 문제를 더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 관련 분계 문제가 TAT 2급 쪽이 더 많아요. 자, 다음은 59번 문제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대로 주주총회에서 확정되었던 배당액을 지급했습니다. 원천 징수액은 154만 원을 제외하고 846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고요. 주식 배당 500만 원은 주식으로 발행해서 교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58번 분계에 대한 것을 했다는 것 같아요. 예. 58번에 우리가 미지급 배당금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거를 원천징수,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만큼 하고 이것을 이제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줬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미교부 주식 배당금 500만 원 잡은 거 이제 오늘 이거를 액면으로 발행해서 교부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두 개가 이제 차변에 와야 되는 거죠. 네, 분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9번의 문제는 58번에 있는 이 두 건을 실행했을 때의 분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1000만 원 대변에 원천징수했으면 애수금이 154만 원
부채가 증가하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그랬으니까 대변이 현금. 나머지가 8,460000인 것이고요. 그 다음 저기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차변에 와야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것은 500만원이죠. 500만원이고 대변에는 뭐가 되느냐? 자본금. 주식을 교부하면 자본금이 됩니다. 500만원 되겠습니다. 액면금액이 500만원이에요. 자, 59번 분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59번 분계 전체를 다 합해서 자본 총액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아까하고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자본 총액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네. 반장님? 네. 예, 그렇죠.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다. 왜 그러죠? 네, 이게 미교부 주식 배당금 차변에 오는 게 자본 감소예요. 대변의 자본금, 자본 증가입니다. 여기서 자본 계정 과목이 이 미교부 주식 배당금하고 자본금 뿐이죠. 그래서 500이 감소했고 500이 증가했기 때문에 자본 총액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 이거 가지고 또 내볼게요. 네, 계산을 좀 해야 되겠죠? 계산을 해야 돼요. 부채 총액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부채 총액에 어떤 변화 있나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김안나 씨 오늘 안 나오셨나요? 네. 김은주님? 네. 어제 나오셨나요? 네. 아, 그래요? 어제 제가 출석 체크를 안 해가지고. 자, 김은주님이 한번 부채 총액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말해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1,000만원을 감소했는데 미지급 배당금 차변에 1,000만원 감소했는데 대변에서 애수금이 또 부채가 증가해 버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846만원만 감소한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잘 이해를 한 거예요. 자산 총액에는 똑같이 부채가 감소한 것만큼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부채가 감소한 것만큼 자산이 똑같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채를 감소시키려면은 그 상대 계정 과목이 뭐가 와야 되냐면 자산이 감소하거나 다른 부채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수익이 나거나 그래야
아니 그래야 부채가 감소돼요. 여러분 여기 차변에서 미지급 배당금이 이게 부채 감소잖아요. 부채 감소라는 결과를 내려면은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부채가 증가하거나 부채 증가했잖아요. 아니면 자산이 감소해가지고 부채가 감소되는 수가 있고요. 자산의 유출이 있어가지고 또는 수익이 나가지고 부채가 감소할 수 있어요. 수익 발생. 그러니까 차변에 부채 감소가 오면은요, 나중에 여러분이 잘 분석을 해보면 차변에 부채 감소가 있다, 대변에 올 수 있는 것은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오는 겁니다. 아니면 세 개가 다 올 수도 있고 이 중에 두 개가 올 수도 있고. 차변에 부채가 감소했으면 그 원인이 되는 대변에 요인이 되는 것은 수익 발생,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중에 한 개 또는 두 개, 세 개가 포함이 된다. 자, 6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유상증자를 위해서요, 신주 1000주를 한 주당 12,000원에 발행했는데 그 주식의 액면가는 10,000원이랍니다. 대금은 전액 우리은행 당좌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주식 발행과 관련한 법무사 수수료가 2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자, 유상증자 관련 분계입니다. 유상증자 관련 분계네요. 자, 차변에 자산이 증가합니다. 유상증자하면 당좌예금이 증가했죠. 우리은행 당좌예금이 얼마가 들어왔느냐 하면은 1000주 곱하기 한 주당 12,000원. 그러면 1,200만 원. 당좌예금 자산 증가했고요. 대변에는 이제 자본금을 기록해야 됩니다. 유상증자했을 때 대변에는 자본금이 오는데 액면가로 기록을 합니다. 10,000원 곱하기 1000주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이 1000만 원이 됩니다. 우리가 이걸 주식의 할증 발행에 해당이 되는데 주식을 발행하는데 수수료 2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군요. 그러면 대변의 현금이 2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 처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채를 발행할 때도 발행 비용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서는 가산하고 할증 발행 차금에서는 차감시켰습니다. 주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식을 발행하는데 들어가는 수수료 비용들은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는 차감시키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는 가산시킨다라는 기준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할증 발행한 경우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인데 20만 원을 거기서 빼는 거예요. 그럼 180만 원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인식한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이죠. 자본의 증가에 해당이 됩니다. 대변에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200인데 180으로 인식한다. 그것은 수수료 때문에. 수수료가 여기에 분계에 안 나타나죠. 계정과목이.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시켰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그래서 차변합계 1200, 대변합계 1200 딱 맞죠? 자, 유상증자 분계였습니다. 61번 가보겠습니다.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보통주 8,000주, 액면가는 5,000원이고요. 한 주당 4,800원에 발행했습니다. 납입액은 전액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애입되었으며 주식 발행에 관련된 법무사 수수료 50만 원은 현금으로 별도로 지급했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은 없다고 가정하며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세요. 자, 왜 그러면 여기서 주식 발행 초과금의 잔액은 없다고 가정하고 회계 처리하라는 말을 굳이 했을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61번의 분계 문제에서 괄호 속에 왜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은 이 시점에 없다고 가정하고 회계 처리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러한 추가적인 설명을 여기서 해야 했느냐. 예. 그런 질문을 했어요. 박주영 씨, 오늘 못 나오신다고 그랬지. 박주영 씨가 어제는 나오셨나요? 아시는 분? 어제도 안 나왔어요? 박주영 씨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여기 앉았던 분이죠. 어제 오셨던가요? 저기 오셨던 것 같아요. 양송이 씨. 네, 양송이 씨 어제 오셨나요? 네. 네. 자,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거. 네. 왜 그럴까요? 네? 그렇죠. 무엇하고 상계 처리하는 거죠?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거는 서로 상계 처리하는 계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액면가 5,000원을 4,800만 원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자본 조정 계정 과목이 나오는 발생하는 그런 거래거든요. 근데 자본 조정에 있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 자본 잉여금에 있는 주식 발행 초과금은 동시에 잔액이 나오면 안 돼요. 서로 상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계 때는 그러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발생이 있는 회계 처리를 할 때는 꼭 잔액 시산표를 확인해 가지고 그 시점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가 그걸 먼저 확인하고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요것만 가지고 회계 처리하면 돼요. 예, 바로 상계 처리하는 문제 때문에 없다고 가정하고 회계 처리하라고 주문을 한 것이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분계 연습 시간에 그거 자본에서 서로 상계 처리해야 되는 계정 과목을 이렇게 화살표 가운데 넣어가지고 한번 정리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요것도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유상증자입니다. 차변에 이번에는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됐어요. 주식 대금이 얼마가 입금이 됐냐면은 4,800만 원씩 8,000주. 그래서 계산기를 가지고 4,800원 곱하기 8,000주 해보시면은요 3,840만 원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3,840만 입금이 됐고요. 대변의 자본금은 액면가로 기록합니다. 8호 40 4천만 원으로 기록합니다.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로 기록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변의 현금이 지출이 됩니다. 50만 원 현금이 감소하죠. 대변의 합계가 4,050만 원으로 차변과의 차액을 구해보면 (210만 원의 차이가 나죠. 바로 그 210만 원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해당이 됩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210만 원입니다. 자, 거래의 결합관계를 좀 써보겠습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네, 자산 증가. 대변의 자본금은 자본 증가인데 이건 자본금으로 분류되는 자본의 증가예요. 차변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감소인데 이거는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자본 감소예요. 대변의 현금은 자산의 감소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본거래 분개할 때 이제 개정 과목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특정해서 정리하는 것 연습 중요하죠. 동시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잉여금인가 자본 조정인가, 예, 이걸 잘 분류해야 됩니다. 자본 조정입니다. 다음은 62번 가보겠습니다. 네, 62번 비슷한 문제인데요. 당사는 유상증자를 위해서 보통주 만주를 이번에 액면가는 만원입니다. 만주를 한 주당 8,000원으로 발행했습니다. 주금은 금일 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어요. 단 이와 관련한 주식 발행 비용 200만 원은 즉시 한국은행 보통예금에서 지급되었고 증자의 현재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이 2천만 원이 있습니다. 네, 하나의 거래로 분개하세요. 이게 바로 이제 상계 처리를 하면서 분개를 해야 됩니다. 자, 보면은요, 주당 만원짜리를 주당 8,000원에 발행을 하니까 2,000원씩 할인 발행을 한 것인데요. 만주니까 2,000원 곱하기 만주는 2천만 원이 됩니다. 2천만 원을 할인 발행했는데 여기 발행 비용이 200만 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2,200만 원만큼 할인 발행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주식 발행 비용은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하는 거니까. 그런데 증자일 현재 시산표를 가서 확인했더니 과거에 유상증자했을 때 할증 발행을 해가지고 주식 발행 초과금 계정에 2천만 원의 잔액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식 발행 초과금 2천만 원을 먼저 상계 처리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여기서 200만 원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200만 원. 자, 차대변으로 이걸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차변의 보통예금 한국은행으로요. 처음에 들어온 돈은 만주 곱하기 8,000원씩 해서 8천만 원이 들어왔지만 200만 원이 즉시 지급되었어요. 그러면 8천만 원에서 200만 원을 빼면 7,800만 원, 7,800만 원이 보통예금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대변의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 만주 곱하기 만원 해서 1억 원이 되죠. 만주 곱하기 만원 하면은 1억 원.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식 발행 초과금 2천만 원을 상계시킵니다. 지금 현재 차액이 2,200이에요. 차변과 대변의 차액이.
2200인데 2000만 원을 뭘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이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의 잔액은 대변의 잔액이 남는 거예요. 이걸 상계할 때는 이걸 차변해서 상계합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을 차변해서 2천만 원을 차변에다 상계 처리하고 9,800과 1억 원의 차이인 200만 원을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200만 원만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회사 자본 계정에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은 제로가 되고 없어지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200만 원만 잔액이 남게 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잔액이 나타나는 계정이 서로 반대쪽이에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차변의 잔액이 생기는 자본 감소 항목이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대변의 잔액이 존재하는 자본 증가 항목입니다. 그리고 분류도 다르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이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자본 개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거래 여기다 표시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이에요. 자본 감소인데 어디서 감소했냐면 자본 잉여금에서 감소합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이것도 자본 감소인데 이거는 자본 조정에서 감소합니다. 네, 그래서 62번 까지 하고 접어두시고 다음 분계는 63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